8월 4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죠. 그죠? 이재명을 향한 공소 취소의 요건을 확대를 하는 방안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죠? 검찰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이제 비리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는 길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 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 목적에 시도했다라는 걸 밝혀냈고, 장윤기 사건도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특수살인으로 이제 규정한 것도 검찰의 보안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엄청난 지적과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이걸 통과를 시켰죠. 8월 4일에 통과시키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씹으렸는가? 수사와 기소권에 불리는 사필규정이다. 그러니까 검찰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어제 8월 5일에 라이브 때 시치미를 뗍니다. 저는 개정된 형사법을 안 읽어봤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뭐냐면은 이 이슈를 둘러싼 묘한 동향을 알아야 되는데, 좌파 떨거지들은 무조건 형사법을 개정해야 된다. 즉 검찰의 보안사건을 폐지해야 된다. 근데 국민 대다수는 어떤 여론조사를 다 돌려봐도 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를 해요. 국민들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명을 했지만 이게 내 뜻이고 야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또 독박쓸 게 뻔하기 때문에 나 이거 안 읽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침이 되는 거예요. 연기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김용민이 탓을 하거나 정청래 탓을 하거나 김어준 탓을 하거나 빠져나가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한 대 치고 싶을 겁니다 저거. 사실은 보안사건 폐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이 붕괴합니다. 반대로 보안사건 폐지는 내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 여론을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서면은 지가 살 수 있을 줄 알고 얘기하는데 개되지로 않으니까 국민들을 지금 일체 수사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정성호가 이제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아니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가 돼 있냐고 반말로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서명을 해서 일단 개딸들은 진정시켜놓고 나는 뭔지는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 이런 연기를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검찰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다. 아마 저 내용을 알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이제 반대할 겁니다. 이 와중에 검찰개혁 추진단 여기서 내민 나름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72%가 뭐 찬성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근데 여기 몇 명 참석했을까요? 20명이 대답을 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보안수사권을 남겨라는 대답이 나오니까 광주에서 20명 데리고 민주당이 이런 개혁안 참석하죠? 물어보고 72% 나왔다. 이런 다급한 여론조사를 만들 만큼 얘네들이 지금 급한 거예요. 조갑제마저도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형사소법 개정을 통과시키면은 공동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 파괴 공동 범죄다. 그러니까 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 끌고 모아서 어찌됐든 간에 자기 연임을 위한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개돼지들을. 근데 점점 떠나는 거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이 갈 때 거의 다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도 왔다리 갔다리 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나를 지켜줄까?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는 이미 다 사달났는데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밑에 것들이 싸우기 시작하죠. 윤호중이랑 정성호가 어제 라이브 때 의견이 달라가지고 티격태격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연합해서 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는 게 합수부죠. 윤호중이는 합수부에 검찰이 포함돼야 된다. 그게 바로 개정된 형사법의 중요한 주장이다. 그런데 정성호는 안 된다. 합수부에 검찰이 포함되면 안 된다. 지들도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ETF도 지들끼리 얘기가 다르죠. 김용범이가 했다라는 쪽으로 다 몰고 갑니다. 쟤네들 보면은 구현철 기재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찬진이 전부 다 지가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라. 대표적으로 대드덕의 현상이 바로 저런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입장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동영이는 북한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 어제 얘기했는데 조현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저께 미셸 대사를 만났거든.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왔겠어요? 종중 이런 거 그만해라. 그 하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들. 조현 이런 사람들 겁이 많거든요. 미국에 공기를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최근에 강경화도 한국 돌아가지고 미국에 경고를 전달했었고.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라. 이재명이가 오락가락 갈수록 밑에 장관들끼리 싸우고 사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지지율 30%대로 내려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을 왜 이렇게 물고 뜯냐면은 이재명이가 설레게 했잖아요. 보시면은 경찰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10년간의 발언들을 봤을 때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들이 대부분. 검찰공화국 때문에 민주당이 뭐 도륙됐고 뭐 이런 세계관인 거예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개딸들은 왜 설레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이재명을 물어뜯는 거고, 그 개딸들이 부담스러운 이재명을 서명을 한 상태인데 서명하고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한테 이제 폭격맞게 생겼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민서이가 어제 전당대회 토론에 딱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검찰개혁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유시민을 비롯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재명의 컴플렉스를 가려주기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라도 뭐 로펌이라든가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라든지 교수를 한다라든지 이게 좀 노후가 좀 보장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들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보단 약해요,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생태계가 정권에 죽도록 충성하는 게 있습니다. 진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권에 찰싹 붙어 가지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한테 엄청 아양 떠는 게 있다면 이게 바로 공화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생태계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를 해주니까 경찰이 신나가지고 스타벅스를 털어주죠. 왜 스타벅스를 굳이 털어주냐면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호남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저런 쪽으로 이제 보훈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심각한 이슈가 뭐냐면 안보 파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 군에서 AI를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정보를 통합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제 쓰는 AI가 답변 생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 군 AI한테 주적은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 못한대요. 얘가 야구 빠또로 바로 박살내야지 이런 거 지금 정치적인 사안에 해당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육군 AI 아비스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다리가 맞죠. 안규배기가 군의 무슨 뭐 경계를 AI한테 맡기겠다 얘기를 했는데 주적을 북한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AI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동영이가 어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했다가 이재명이가 그게 플러스일지 의문이라고 서는 거였어요. 이거는 미국 의식해가지고 그냥 쇼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보 해체하는 쪽으로 다 해줍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을 또 이제 인정을 하니까 이재명도. 그러면은 생중계에서까지 왜 이렇게 오바를 싸고 이러냐면은 마두로의 사건, 하메네이의 죽음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초비상 걸렸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김정은을 죽이면 어쩌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군사 지원하고 있고 이란에게도 군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막 제거하면 안 되겠냐라는 유럽과 미국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숙청을 하는 거죠. 선전성동부 1인자도 세금이 없어지고 굉장히 체제적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더욱더 압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한반도 이슈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이 보세요 이거.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마을을 공격을 했는데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거 아마 사실일 겁니다. 비행 궤적 등을 봤을 때에 북한의 KN-23 또는 KN-24일 가능성이 큰데 KN-23, KN-24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노릴 때 쓰는 거거든요. 북한판 이스칸데르죠. 그죠? 최소 사거리 190, 최대 사거리 900. 한국 전역을 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성 11나 KN-24 같은 경우는 북한판 에이테크스인데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대한민국을 겨냥했었던 이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 미사일 기술은 또한 북한의 자체 기술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빌려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서 러시아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 저것들이 질기게 살아남을수록 러시아가 전쟁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 이란이 계속해서 버티는 데 도움 많이 되네. 정은이를 어떻게 할까?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마두로 잡아갔다. 하메네이 죽였다. 근데 김정은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최대 변수가 이란 전쟁과 러우 전쟁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맡는 역할이 증가가 될수록 김정은의 제거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리인을 저렇게 만기는 이유가 당연하겠죠. 미사일 대주고 탄약 대주고 병사 대주고 노동시설에도 들어가가지고 탄약 만들어주니까 북한 애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안보랑 연결됩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차량 도로를 최근에 개통한 게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 나면은 바로 내려옵니다. 러시아에서 실어 나르는 여러 가지 탄약과 무기들이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와중에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을 한 겁니다. 그죠? 스틸 대사 부부랑 트럼프 대통령은 통하는 사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 뉴욕타임스에 의해서 폭로가 된 사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청작전이라고 하지만은 도청은 그냥 미국이 할 수 있고요. 사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2019년에 정상회담을 할 때에 특수부대가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에 의해서 그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법무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뉴욕타임스의 기자를 소환장을 발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내렸습니다. 법원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팀 6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인데 어떻게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걸 알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되어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참수작전은 참고로 존재합니다. 신원식 장관이 이미 2023년 12월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은 김정은 참수작전을 한미연합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국제적 사건이라 보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더 하면은 우리가 너희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드론 작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희가 힘으로 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연합으로 참수작전을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되면은 체포조를 꾸려서 김정은 관저에 들어가서 타깃을 신속하게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작전인데 이걸 한미 간에 옵션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문제는 2019년에 이거를 했죠. 지금 보도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중에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씨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가 복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김정은의 통신을 가로챌 전자장비 설치를 위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은 부정도 긍정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두로 잡을 때에 어떤 게 중요했죠? 마두로의 통신까지도 다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어디 있는지 생활 패턴이 뭔지 루틴이 뭔지 다 파악하고 있었고 내부에 CIA 요원들이 들어가서 마두로가 실제로 관저에 있는지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전자파 쏴가지고 러시아 대공망 무력화시키고 델타포스 들어가가지고 잡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이 작전도 사실은 김정은 제거 작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힌트를 좀 줬죠. 마두로를 잡아가고 이란을 이제 공격하고 난 뒤 시점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포함된 겁니다. 피터엑스 전재부 장관도 3월 달에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에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계속 그거 만지락거리고 뭐 핵 농축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뭐 개발하고 이러면은 이란처럼 끝장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시그널을 이미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큰 전쟁을 벌였다가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쿠바랑 베네수엘라 끝장내고 그 다음에 이란 끝장내고 브라질의 대선 우파 정권으로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쪽으로 정리를 하는 그림으로 이제 갈 것이다. 마두로를 제거할 때의 작전을 보면은 김정은을 제거할 것의 어떤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최근에 법무부에서도 뉴욕타임스 기자를 소환하려고 했던 것도 앞으로 이런 예민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위로 네가 그걸 알아냈는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랑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누설되면 김정은이가 대비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뉴욕타임스 기자가 알아냈는지 미국이 알아보려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 근거가 또 있어요. 북한을 손봐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에 미국의 선거제도를 훔친 국가들을 나열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얘기했습니다. 이 네 국가를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과 비국가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일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 날에 국토안전부 장관이 발표했었던 것은 이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이란 모두 다 미국의 유권자 정보를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의 선관위의 정보를 해킹했었던 것은 북한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은. 그런데 그 북한이 대한민국만 넘보고 미국 거는 안 만졌다라는 것은 비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줌을 지리는 거죠. 알아서. 안규백, 이재명 이런 것들. 안규백이 어제자입니다. 전자권 전환 로드맵 연내 완성한다. 계속 자르죠.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죽이고 시작할게.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란같이 전쟁이 커질 수도 있고 어쨌든 한반도 내 군사적인 긴장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군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을 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군사적인 긴장이라든가 직접적인 충돌까지 스펙트럼이 넓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되는데 전자권을 전환시켜 놓지 않으면은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쟤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쟤네들이 전자권 전환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정동영이가 북한을 계속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종북 주사파들의 큰 위기감을 이제 보여준다. 김정은의 위기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중국의 교류는 좀 위험합니다. 단순히 뭐 쌀 배달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활발해지는 대북 무기 지원인데 중국이 이제는 북한한테 무기 지원까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38선 앞에 북한의 전술도로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해주는 차량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었고 서로 무기를 교환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준다. 과연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